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조선 불황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조선 산업도시 거제와 통영, 고성 지역의 임금 체불 신고 노동자는 9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냉기가 감도는 한 주택. 이곳에 홀로 사는 54살 김모 씨는 지난해 말까지 경남의 대형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짐까지 떠맡고 다시 일자리를 찾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식구들 짐이에요. 이게 언젠가 조선소 또 좋아지면 다시 오면 합시다 해가지고 김 씨는 조선소의 전형적인 비정규직 일자리인 물량팀장이었습니다. 김 씨와 함께 일하던 60여 명의 동료와 후배들도 뿔뿔이 흩어져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죠. 그 하루 공 사람들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알고 마냥 깜깜하기만 하죠. 김 씨는 동료들 목까지 체불임금 소송을 해 최근에야 300만 원 한도의 체당금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임금 절반 정도는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일부만 된 거죠. 이제 이상은 우리는 못 받아요. 두 달 막 500, 600 된 인원들은 나머지는 보전을 못 받는. 올해 초부터 지난 9월 말까지 거제와 통영, 고성 지역 임금 체불 신고 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9천여 명. 체불 임금액도 400억 원에 달합니다. 정리해고에 임금 체불이 겹치면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추운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골목길이 좁아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든 주택가에서 불이 나면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큰데요. 골목마다 소화기를 비치해두면 초기에 자체 진화가 가능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황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재로 2명이 숨진 부산의 한 고지대 주택. 소방차가 신고 5분 만에 150m 떨어진 곳에 도착했지만 골목이 좁아 더 이상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의 또 다른 주택 밀집 지역. 긴급 차량 통행로지만 길가에 주차된 차들 때문에 소방차가 간신히 지나갑니다. 골목이 좁아 반대편에서 차가 오면 아예 진입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처럼 부산에서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든 구간은 300곳이 넘는데요. 이 가운데 주거 지역이 72%를 차지합니다. 주민들은 큰 불이 날까 봐 늘 조마조마합니다. 불 나면 걱정되지. 예, 요 길이 좁으니까 차 들어오기도 좀 그렇고. 부산의 한 소방서가 자치단체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지원받아 골목에 소화기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20m 간격으로 소화기 116대를 비치했습니다. 눈에 잘 띄게 소화기 보관함도 투명하게 만들어 불이 나면 누구나 소화기를 꺼내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들이 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한다면 소화기가 소방차만큼이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5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는 한 해 평균 660여 건. 소방차를 대신해 화재 골든타임인 5분을 지켜줄 골목길 소화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정부의 항공정비 산업 선정을 앞두고 경상남도가 항공부품 해외 마케팅에 주력합니다. 경남 테크노파크와 항공부품 수출 기업 5개 회사는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 프랑스 툴루즈 에어로마트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항공 우주 비즈니스 상담회에 참가합니다. 경남 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에는 항공부품 수출 지원단이 설립돼 있으며 경남 52개 기업이 가입돼 있습니다. 경남 지역 소비자들의 먹거리 물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은 지난해 생활물가식품지수가 전년보다 3% 증가한 115.8로 2011년 106.7 이후 계속해서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품목별로 지난해보다 가장 많이 상승한 품목 중 육류는 수입 쇠고기가 5.2%, 어류는 명태가 8.4%, 과실류는 딸기 10%, 채소류는 파 33.9%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마을의 특화 자원을 활용해 소득을 창출하는 업체를 마을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을기업이 보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차별화 상품을 통한 틈새 시장 공략이 필요합니다. 보도에 이재민 기자입니다. 들녘에서 무청을 다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 마을 기업 회원들은 물을 수확한 뒤 그냥 버리던 무청을 4년 전부터 잘 말려 상품으로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2달간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자연 건조된 시래기들은 10kg당 7만 원에 팔리면서 연 3억 원의 소득을 내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이용해서 조금이나마 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소득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자 해서 부녀 회원 10여 명이 뭉쳐 향토 음식을 만들어 파는 마을 기업. 능이버섯과 명이나물, 콩, 다슬기 등 마을에서 생산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 연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마을 기업은 경북에서만 104곳, 운영 첫 해인 2010년 11곳보다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기업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 매출이 많게는 수억 원에서 적게는 수백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천차만별입니다. 주민들이 운영하다 보니 전문 기업에 비해 판로가 제한돼 직거래나 입소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등 6차 산업화가 마을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기업이 보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차별화 상품을 통한 틈새 시장 공략이나 마을 기업 간의 협력 사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경상남도와 자매 지역인 일본 야마구치에서 보내온 한일 교환 뉴스입니다. 지역의 전통이 된 일본 씨름, 스모 대회 소식과 국제공항 직원들의 외국인 응대 훈련 등을 시민보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 이미노미야 신사가 떠들썩합니다. 지역민들이 참가한 일본 씨름, 스모 대회가 열린 것입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60여 명이 참가해 신사 경내 씨름판에서 승부를 벌였습니다. 楽しかったけど悔しかったです。最後に負けて悔しかったです。続けていきたいです。 신사에서 여는 스모 대회는 250년 이상 내려온 지역 전통 행사로 한 해 풍작에 감사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객이 늘고 있는 야마구치 우베 공항입니다. 경찰관과 공항 직원이 외국인을 맞이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 상황은 외국인 부부가 공항에서 가방이 없어진 것을 알고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경찰관은 그림과 외국어가 적힌 보드를 이용해 의사소통을 이어갑니다. 이후 항공사 직원에게 통역을 요청하고 경찰은 공항 수색을 통해 화장실에서 잃어버린 가방을 찾아냈습니다. 外国語を覚えなきゃいけないところもありますし、この協力関係を作ってもらって対応し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ことがあるなというふうに実感しました。迅速に対応できるようにやっていき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우베 공항은 한국과 대만을 운항하는 전 세계 항공편 승객이 많았고 최근에는 인천 공항을 연결하는 정기편 운항도 시작됐습니다. 외국인 응대 훈련은 우베 경찰서가 처음 시작해 공항 파출소, 항공사 직원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KBS 뉴스 시민보입니다. 대기가 안정된 틈을 타 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사를 비롯한 국내 미세먼지가 상공에 가득한 모습인데요. 오후까지는 마스크를 챙기는 등 호흡기 관련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경남 지역은 안개도 짙게 끼어 있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의령과 함안을 비롯한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주의보가 발효됐고 낮까지 연무나 방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상공에는 구름량 적겠지만 먼지와 안개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녕과 함안 영하 1도, 창원은 영상 2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통영과 거제 12도, 밀양 11도, 창원은 10도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진주 영하 1도, 합천과 하동 0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사천 12도, 산청 10도, 거창은 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로 오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 비 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후부터 밤까지 비가 지나겠고 기온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통영시가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용남면 바다의 일명 오도리로 불리는 보리새우 2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거제시가 내년 3월부터 사업비 127억 원을 투입해 거제면 서상리에 동식물 정서적 치료를 할 수 있는 농촌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천시가 수산업 분야 신성장 동력인 해삼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신수도 어촌계 등 4곳에 해삼 씨뿌림 사업을 추진합니다. 밀양시가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비해 현재 골조 공사와 터피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건축 공사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경남도의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경상남도가 제출한 올해 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최종 의결합니다.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이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합니다. 김해시가 난개발 정비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난개발 정비 실무추진단은 김해시 도시관리국장을 단장으로 도시계획과 경관 디자인 등 12개 분야 실무팀장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최근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정비와 영세공장 실태조사 등 분야별 세부 실행 계획을 세우며 개별 공장 난립으로 인한 난개발 정비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인 김해 화포천 일대의 수해 방지를 위한 개선 사업이 진행됩니다. 김해시는 낙동강 수위의 영향을 받아 홍수가 잦은 화포천 인근 지역에 사업비 750억 원을 투입해 저류지를 확장하고 물길 1.7km를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내년 1월부터 화포천 안에 포함된 사유지 등 80여 헥타르에 대한 보상 협의에 착수해 2019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동부사무소가 통영과 거제 지역 국립공원의 유인도와 무인도 실태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펴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역 82개 유인도와 무인도에서 식물과 조류, 해양 동식물 등 모두 800여 종의 서식이 기록됐습니다. 섬별로는 연대도가 287종으로 가장 많은 종류가 서식했고 이어 대매물도, 추봉도, 소매물도 순입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